안녕하세요. 이슈이시다 시간입니다. 엊그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이든의 코로나 경기 부양 법안으로 1조 9천억 달러가 시중에 투입 예정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승인한 3조 1천억 달러와 합쳐 5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미국 내에 풀리게 됐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자금이 미국민들에게 숨통을 잠시 트여주겠지만 물가 상승, 국채 급등, 주가 하락, 부동산 버블, 경기 침체라는 경제 폭락 사이클을 시작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일부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인데요. 실제로 제가 피부에 느끼는 물가 역시 장난이 아닙니다. 자동차의 나라답게 가장 확 와닿는 부분이 주유소 휘발유값 상승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었던 지난 1월만 해도 1갤런, 그러니까 약 3리터의 휘발유가 1달러 90센트 정도였는데 어제 주유소에 가니까 2달러 75센트 이상이었습니다. 2달 만에 85센트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국 돈으로 1,000원이 뛴 건데요. 휘발유를 만땅으로 넣었는데 전에는 20달러 정도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28달러에서 한 30달러 이상, 그 정도로 30% 이상 뛰었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노동부가 2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전체 물가가 0.4%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승을 견인한 것이 휘발유 때문이라고 꼭 집어서 말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한 달 동안 무려 6.4%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휘발유 가격이 왜 올랐을까요? 빼도 박도 못하게 바이든 탓입니다. 환경 정책이랍시고 송유관 건설을 중단하고 미국 내 원유 채굴을 금지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중에는 에너지 독립을 이루고 세계에서 가장 원유를 많이 뽑아내는 국가가 됐는데 이제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 국가가 됐으니 중동 오페크는 당장 신나서 원유 가격을 높이고요. 바이든이 세계 질서를 BT, 비포 트럼프, 즉 트럼프 이전으로 돌리면서 석유 가격은 계속 고공행진을 할 겁니다. 정말 속이 터집니다. 전체적인 물가 상승은 4개월 연속 오름세인데요. 지난해 2월 이후 최대폭의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코로나 경기 부양 자금이 시중에 풀리며 인플레이션이 가중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문가들의 예측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진핑과 바이든이 서로 눈치만 보며 선뜻 손을 잡지 못하는 까닭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간 재임 기간 동안 중국은 사실상 미국의 유일한 적으로 규정됐고 대다수 미국민들은 코로나 사태의 주범을 중국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조 바이든이 친중 성향이라고 해도 대놓고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시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두 나라를 이어주는 방자 혹은 오적교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오는 17일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하루 뒤에는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중국과의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중단됐던 한미 외교안보 수정의 대면이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자 재개되는 모양새인데요. 공식적으로는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한미일 협력,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 주요 현안에서의 조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회담에서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내용이 깔려있기 마련인데 그게 무엇이냐를 놓고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한국을 친중 정부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꼭두각시라고까지 비난을 하는데요. 미국 비주류 외교 전문 그룹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동맹국가에서 우호국가, 즉 프렌들리 네이션 정도로 격화됐던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다시 공고히 하면서 한국의 혈맹이 되어버린 중국과의 관계를 서서히 복원시키는 중간자 역할을 맡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당장 생각할 수 있는 외교적 상황은 북한과의 핵 협상을 다시 재개한다는 핑계로 한국과 중국, 한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이 다자간 외교를 벌이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경우 미국과 중국이 서로 칭찬하면서 우호 회복을 과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이든은 중국에 대한 만족감을 미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이 정도 됐으면 중국과 쌓인 앙금을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 그러니까 한국과 북한 핵 문제를 이용한 미중 관계 복원이 코로나로 중국을 원수로 생각하는 미국민들의 마음을 그래도 어느 정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핑곗거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재인 정부가 세계 여론과 어긋나게 대놓고 친중 행보를 하는 이유가 이런 노림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의 4개국 협의체이자 반중 연대를 일컬어지는 쿼드 정상회의를 10일 개최하면서 한편으로는 18일 중국과의 교섭을 예고한 바이든 정부. 복심이 무엇일지는 바이든, 아니 해리스의 머릿속을 살펴봐야겠지만 복잡한 셈법이 자리한 것만은 사실일 겁니다. 단순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아니라 딥스테이트 입장에서는 5조 달러가 풀려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재앙 혹은 새로운 기회 속에서 중국을 엑스팩터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이슈 이슈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